유효인데 무슨 가담하면 적극과 가담한 무효다. 이거 적으면 안 돼요. 아시죠? 요 정도만 기억해도 돼요. 자, 그럼 불공정 범행위는 불공정 범위도 중요한데 불공정 범위행위는 뭡니까? 당사자가 원해서 법률행위를 했는데 공정하지 못할 때 불공정한 범위를 한다.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다. 자,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효행위 전환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요거 판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 위에 딱 해놨잖아요. 됐어요? 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되고 법률행위실 기준을 하고 갑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를 이용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을의 상태는 궁박, 경솔, 무경험해야 된다. 됐나요? 자,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아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50페이지 이제 법률행위 해석으로 갑니다. 해석. 자, 그러면 우리 판서 노트에는 이제 몇 페이지 펴야 됩니까? 해석은 10페이지죠. 자, 10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5표시 무해 원칙입니다. 자, 이제 우리 출제위원들이 보다가 그것만 딱 보고 거기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5표시 무해 원칙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래서 5표시 무해 원칙이 시험에 나오는 게 19회 때 하고 27회 때 나왔습니다. 자, 옆에 적어보세요. 5표시 무해 원칙은 19회 때 하고 27회 때 시험에 단독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독 문제는 안 나와도 지문으로 잘 나오니까 우리가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은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건 법률행위는 뭡니까?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게 법률행위죠. 당사자가 원해서 했는데 우리 계약서를 써가지고 명확하게 하면은 해석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다툼이 안 생기면은 이제 되는데 그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확하게 안 하고 해놓으니까 뭡니까? 해석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은 다툼이 생기면 누구한테 가서 해석해달라고 합니까? 판사한테 가죠. 이 판사가 뭡니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누가 해석하는 거다? 판사가 하는 겁니다. 판사가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의 해석을 합니다. 법률행위의 해석. 행위의 해석. 그래서 해석은 누가 한다고? 판사가 합니다. 그래서 정한 법률용어가 해석이 뭐냐면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뭐합니까? 해석이라 한다.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뭐한다? 해석이라 한다. 그래서 해석에는 첫 번째 자연적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이 있습니다. 규범적 해석이 있고 세 번째 여기 지우는데 키에 한 개 있었구나. 여기에 자 좀 점프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자 지울 때 이제 위에는 잘 안 지워지네 보네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뭡니까? 보충적 해석이다. 그래서 해석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있다. 근데 우리 시험에 출제위원들은 책을 쭉 읽다가 5표시 무해 원칙 딱 가서 눈에 딱 그냥 가 있어요. 그럼 우린 그 똑같이 가면 돼. 그 눈에 딱 가 있으면 돼. 나머지는 뭐예요? 참고상을 보는 거예요. 오케이?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자연적 해석 보시면, 자, 자연적 해석은요, 표의자입니다. 여기서 표의자가 누구야? 의사를 표시하는 자. 이 사람의 내심의 뭡니까? 효과, 의사를 명확히 하는 거. 내심 효과에서 밝히는 거를 뭡니까? 자연적 해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갑이 이제 표의자인데, 의사를 표시하는 자인데, 애들에게 1억씩 줘라. 네, 내가 죽으면 1억 줘라. 네, 유언으로서 증여해서 유증. 유증이 뭐라고요? 유언으로서 증여하는 거.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에게 1억씩 줘라. 애들에게. 됐어요. 그럼 이 애들은 표의자의 애들입니까? 지나가는 애들입니까? 지나가는 애들 아니죠? 표의자의 애들. 누구 입장에서 있어야 돼? 표의자의 입장에서 있어야 된다. 표의자의 진정으로 바라는 의사가 뭐냐? 효과를 바라는 의사가 뭐냐? 이걸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가 요게 이제 뭐다? 뭐가 있습니까? 여기 유증한 게 있죠? 뭐가 있다? 유제포가 됩니다. 자, 유제포. 유언,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설립행위, 그 다음에 포기. 그래서 유유제포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무슨 해석을 한다? 자연적 해석을 한다. 유유제포. 그래서 이렇게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 해석을 파악하는 거 있답니다. 그러면 이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야?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오 표시 무해의 원칙 갑니다. 오 표시 무해의 원칙. 자, 이 해석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표시가 잘못돼도 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이 보니까 갑이 X 토지 밑에 갑시다. X 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을과 합의를 했는데 잘못 표시를 해서 잘못 등기를 해서 Y 토지로 등기를 한 거야. 합의된 사항은 무슨 토지인데? X 토지. 자, 963번지인데 936번지로 이게 잘못 적은 거야. 이런 경우 있죠? 이게 뭡니까? 표시를 잘못했다. 그래서 오표시 무효시이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둘이가 원래 합의한 토지는 무슨 토지입니까? X 토지. 근데 Y 토지로 잘못 등기했잖아. 잘못 표시했죠? 이게 오표시. 무해는 뭐야? 합의한 대로 효율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갑시다. 자, 그러면은 무슨 토지에 대해서 승인합니까?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뭡니까? 성립을 하고 성립합니다. 그러면 2번 X 토지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을은 X 토지에 대해서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자, X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조건이 있다. 이렇게 된 거야. X 계약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X 토지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X 토지 넘기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표기 다 돼 있죠? 근데 Y 토지는 한번 물어볼게요. Y 토지는 계약이 있고 합의가 있었어 없었어? 없잖아. 맞죠? Y 토지는 합의도 없이 등기가 됐단 말이야. 이게 원인이 있어 없어? 원인 무효의 등기다. 무슨 등기입니까? 원인 무효 등기다. 오케이? 원인 무효 등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러면 이 원인 무효 등기를 을이 받아서 다시 병인한테 넘겼다. 자, 병인한테 넘겼어요. Y 토지 이렇게 왔어. 이 사람 선이야. 취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자, Y 토지에 병이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 선이라 하더라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취득할 수 없어요. 원인 무효 등기를 받았기 때문에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섯 번째 일단 무슨 토지에 대해서 승인을 합니까? X 토지에 승인하기 때문에 X 토지를 착오로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오표시 무효 원칙은 표시가 잘못돼도 합의한 대로 효력이 발생 무효니까 합의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착오로 취소할 수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요게 이제 별표를 딱 해놓으시고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표시 무효 원칙 됐어요? 됐습니다. 자, 일단은 자연적 해석을 가지고 먼저 하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보면은 50페이지에 보면은 서설의 의죠. 첫 번째 줄 것이고 법률행 해석이란 법률의 내용을 명확히 확정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 밑에 가서 해석의 주체와 대상 나오는데 이건 뭐 보시면 됩니다.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판사라 했죠, 판사. 됐죠? 자, 나머지는 넘어가고 옆에 가서 해석 방법에 무슨 해석이 나옵니까? 자연적 해석.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두 번째 줄에 누구 입장? 끝에 나오죠?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바로 밑에 적용 범위에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밑에 3번 오표시 무효 원칙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니은번에 나와 있죠. 니은번에 무슨 토지에 대해서 합의했는데 X 토지 합의해서 Y 토지 잘못 표시했다. 밑에 내용 그 내용이야. 지금 해놨죠 여기. 그 내용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D급번 따라서
요 내용들 다 적혀 있습니다. X 토지 계약 승인하기 때문에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Y 토지는 원인 무효고 취득할 수는 없다. 병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게 언제 나왔다고? 19에 27에 나왔단 겁니다. 19에 27에. 옆에다 적어놓으시고 19에 27에. 앞에 묶어놓으세요. 그 오표시무효 원칙에서 기역, 니은, 디귿인데 니은하고 디귿을 묶어놓으시고 19에 27 기출 딱 해놓으시면 돼요. 자, 이제 규범적 해석입니다.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 자, 이거 보기 전에 지금 감이 있을 때 한 문제 풀어보면 되겠죠. 어디를 가냐면은 54페이지 54페이지 풀려면 안 되겠네. 자, 일단 나머지 풀고 갑시다. 내용 보고 갑시다. 안 되겠다. 51페이지 나머지 내용도 봐야 되네요. 뒤에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일단 답은 봅시다. 그러면 54페이지 기본 예제 답만 보고 갑시다. 일단 답이 4번이죠. 4번 한번 보세요. 4번 읽어보니까 오표시 무효 원칙이지. 맞죠? 당사자가 모두 X 토지의 매매 계약에 합의했으나 그 지분을 착각해서 계약서에 Y 토지로 표시한 경우 무슨 토지가 승인합니까? X 토지. 그래서 이 답이야 이게. 4번 틀린 거 알겠어요? 이게 합의한 토지대로 합의한 대로 효율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됐죠? 나머지 내용 설명해야 되니까 앞으로 갈게요. 자, 앞으로 가서 51페이지로 가서 규범적 해석입니다. 자, 규범적 해석. 이거 너무 머니까 이거 빼가지고 이쪽으로 빼서 좀 정리합시다. 규범적 해석. 자, 규범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자, 줄 것이면 돼요. 책에. 상대방 입장에서 겉으로 드러난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걸 뭡니까? 규범적 해석이란다. 근데 규범적 해석은요, 22회 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22회 때. 22회 기출 딱 해놓으시고, 기출 딱 해놓으시면 됩니다. 규범적 해석. 자, 규범적 해석 보도록 할게요. 자, 적용 범위 나와 있죠? 자, 적용 범위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까? 자, 적용 범위는 상대방이 없는이 아니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단독행위, 의사표시 단독행위. 자, 이런 경우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있죠. 이런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뭡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단독행위는 뭡니까?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뭡니까? 규범적 해석으로 갑니다. 자,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가서 규범적 해석이 판례 나와 있죠. 판례 나왔습니까? 자, 기업원 판례가 뭐냐면 자, 설명드릴게요. 기업원 판례가 자, 7번 보세요. 모든 화재, 핵심 단어 있죠? 모든 화재. 자, 여러분이 이제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1층에 고깃집이 들어옵니다. 돼지고깃집, 삼겹살집이 들어와요. 그럼 불이 나, 안 나? 나겠죠? 그 모든 화재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임차인 보고. 자, 적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가항력적인, 옆에 집에 불 나가지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책임집니까, 아닙니까? 진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상가 건물을 임대할 때 1층에 삼겹살집이 들어오거나 고깃집이 들어오면 계약서에 뭘 적어놔야 돼? 모든 화재에 대해서 임차인 네가 책임진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뭡니까? 손해에 대해서도 화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임차인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알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불가항력인 경우에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돼 있죠? 돼 있고. 그 다음에 니은번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거 니은번의 판례 내용은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을이 갑에게 5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50만 빌려준 거야. 그럼 갚아야 될 금액이 50만 원이지. 그래서 36만 원을 변제했어. 그런데 영수증에다가 뭘 적었어요? 총완결이라 적었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원래는 아직까지 14만 원 남았잖아. 에? 그러면 영수증이 어떻게 됩니까? 총 50만 원 중 36만 원 변제하고 잔금은 14만 원 남았습니다. 적어야 되지. 그래 안 적고 총완기를 적었다고. 누가 적어줬어? 채권자가 이 채무자에게 적어준 거야. 뭐라고? 총완기라고 적어준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딱 받아보니까
갚을 게 더 있는데 총 한 개를 적었으니까 이제 안 갚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뭐 얘는 뭡니까? 얘 보고 뭡니까? 니를 기쁘게 해주기 써줬다 이렇게 했어. 그래 둘이가 대판 사왔어. 그냥 사면 시면 안 나온다고. 뭐 해야 돼? 대판 사와야 돼. 대판 사왔어. 어떻게 됩니까? 니 왜 그랬는데니까?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얘는 뭡니까? 아니 판사님 적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판사를 합니까? 네 말이 맞디. 표시한데 그대로 효력 발생한디. 나머지 14만 원 탕감한 것으로 본다. 판결 때려붙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교훈이 뭐야? 더 갚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한결 적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돈 어떻게 됩니까? 탕감해 준 거야. 자, 그 얘기가 니어머dem입니다. 그래서 돈 30만 원을 영수하고 나머지 탕감한 것으로 해석한다 돼 있죠? 그리고 디귿번은 이제 우리 몰라야 돼요. 이제 상가에서 권리금 인정하는 경우 있죠. 자, 그런 약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지금 볼 필요 없는 판례입니다. 이제 이 판례는 이제 안 쓰인다 이 말이야. 자, 그다음 밑에 리얼번 가서 최대한 노력하기다 나오죠. 리얼번. 자,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제가 뭡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최대한 노력합니다.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떨어지면 내 잘못이 아니야. 아시겠죠? 우리가 4월 3일 날 민법 총칙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때 뭡니까? 10년치 기출문제 해줍니다. 알죠? 아침 몇 시부터 합니까? 10시부터 합니다. 또 이론 내용 정리해주고 판소도 들고 오셔야 되고 판소도 정리를 해주고 알겠죠? 이론 정리해주고 다시 기출문제 해준다고. 이게 10년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8년치라서 8년치인데 그 앞에 내용까지 다 하면 한 10년쯤 됩니다. 자, 8년치면 몇 문제입니까? 곱하기 40문제. 360문제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이게 10문제니까 이게 뭡니까? 10문제씩이니까 우리 민법 총칙이 10문제씩이니까 80문제? 80문제인가? 83. 32. 하여튼 많이 풀어줘요. 문제를. 하여튼 많이 풀어주는데 8년치 정도 해놨습니다. 문제를 기출문제를 해놨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자 하시면 되는데 이때 뭡니까? 제가 얘기했죠. 자료값만 받는다고. 요 이제 뭡니까? 기출 문제 이렇게 다 해석까지 다 해놨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전부 다 OX 문제로 만들어놨어. OX 문제로. 요게 21페이지입니다. 요게 이제 뭡니까? 23페이지인가 그래. 요거는 왜 이렇게 많이 하면은 15회 때부터 기출문 15회 때부터 나왔던 지문들 중복되는 거 옆에 뭐 다 해놓고 해가지고 다 표시해놨습니다. 우리 OX 문제 있죠? 오늘 나왔던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보면은 몇 회 다 나와 있죠? 예? 그렇게 해놨어. 알죠? 그래서 이제 요거 공부하고 요거 풀면은 다 풀릴까 안 풀릴까? 다 안 풀려요. 왜? 그 앞에 기출 지문도 많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저 풀이는 요걸 해줍니다. 요걸 문제를 해주고 왜 이걸 해주냐면은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혼자 정리를 해보세요. 민법만 해도 정리하는데 2달 걸립니다. 기출 문제 정리를 하는데. 그 2달 했는데도 제대로 정리도 안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뭡니까? 해줍니다. 10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알죠? 에? 돈은 자료값만 받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10,000원이야. 10,000원. 알죠? 10,000원인데 이 자료를 가지고 복사집에 가서 복사 맡기면 10,000원 넘게 나옵니다. 알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복사 용지도 이렇게 많이 나가거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10,000장 넘어가면 한 장당 한 장 복사할 때마다 10원씩 또 청구해 돈 줘야 돼요. 저쪽에. 복사업체. 예, 그래 되는데 하여튼 요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강의는 뭡니까? 무료입니다, 무료. 아시겠죠? 다시 이론 정리를 해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물권법 4월달에 하죠. 물권법 끝나고 나면 물권법 다시 또 뭡니까? 10년치 정도 해줍니다. 10년치 정도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5월달에 가면은 채권법 마지막에 끝내놓고 갈 거 아닙니까? 이거 끝나면 또 채권법 또 해줘요. 10년치.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6월달에 가면은 민사특별법 한 번 또 해줍니다. 알겠죠? 왜 이렇게 해주냐? 민사특별법은 중개사법에다 또 하고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저는 여러분 학교로 있으면 뭡니까?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맞죠? 잘못되면 법적 책임은 그렇지. 그 얘기하려는 거야. 법적 책임은 없어. 알겠죠? 그럼 최선 다합니다. 그리고 또 시험 끝날 때
시험 다 돼가면은 또 뭡니까? 민법도 그렇고 개론도 그렇고 나중에 또 마지막에 또 정의를 해줍니다. 무료 특강. 개론 또 뭡니까? 제가 선생님 기회 되고 있잖아요. 계속 뭐합니까? 쉬버리거든요. 좀 무료도 좀 해주고 좀 해주라고 막 그럽니다. 개론 한 2번 정도 무료로 해줍니다. 더 많이 줘요, 나중에. 아시겠죠? 해줍니다. 진짜 많이 해줘요. 자, 해줍니다. 그렇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시험 치고 또 기출문제 정리하고 하라 했는데도 또 안 하고 하거든. 그럼 요 자료 들고 와서 다시 또 저가지 또 무료잖아. 이제 자료 갖고 있죠? 또 와서 이제 무료로 이렇게 들으면서 정리하고 시험장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저는 뭡니까? 최대한 노력하지. 법도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가장 강조하는 이 판례입니다. 시험을 잘 안 내요. 자, 그래서 밑에 가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돼 있죠? 바로 밑에 가니까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시겠죠? 옆에다가 원장님 이래 주시면 돼요. 최대한 노력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넘어가면 돼요. 자, 이제 보충적 해석 갑니다. 자, 보충적 해석. 이 보충적 해석은요, 자연적 해석과 규모적 해석을 했는데 뭐가 됐을 때, 간극이 있을 때 이를 보충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뭐랍니까? 보충적 해석이란다. 시험 나온 적이 없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해석하는 겁니까? 제3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됐어요? 시험 나온 적이 없다니까. 자,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이번에 적용 범위에서는 주로 어디서? 계약에서 커다란 기능을 한다. 찾았습니까? 계약에서 커다란 기능을 한다. 그것만 체크하시고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해석의 표준 갑니다. 해석의 표준. 해석의 표준. 자, 우리가 해석할 때는요, 당사자, 목적. 자, 다니십니다. 목적, 당사의 목적. 그래서 무슨 임신해야 됩니까? 목사, 임신해야 됩니다. 임신. 목사 임신했다고. 자, 목사 임신. 당사자의 목적.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 그 다음에 임의 규정. 신의 성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자, 이걸 왜 이렇게 목사 임신을 해놨냐면은 민법 105조와 106조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라고 돼 있어요. 저가 맞는 게 아니고. 됐어요? 저 상세한 내용이 볼 필요 없습니다.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알죠? 근데 나왔던 거는 105조와 106조. 옛날에 나왔어요. 우리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 105조와 106조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53페이지 106조 나와 있습니까? 밑에. 자, 일단 53페이지에 민법 규정 나와 있잖아. 나와 있죠? 그래서 임의규정 사실인 가서 105조 106조가 나와 있는데 바로 밑에 1번부터 줄 것이면 돼요. 당사자의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규정, 신의 성실을 기준으로 한다. 됐고요. 자, 그래서 당사자의 목적 나옵니까? 나와요? 목적,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 나오는데 106조 바로 볼게요. 법령 중 선량한 풍속사이지와 관계가 있는 규정. 자, 줄 것이고. 관계가 있는 없는? 없는 규정이야. 없는 규정은 무슨 규정을 했습니까? 임의 규정. 자, 우리 판소노트 6페이지 펴보세요. 판소노트 6페이지 펴보시고. 폈어요? 맞습니까? 폈죠? 자, 우리 적법에서 강행 규정 나옵니까? 임의 규정 나와요? 임의 규정 뭐라 돼 있어? 뭐라 적어놨어?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 맞아요? 찾았어요? 없는 규정입니다. 이게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그래서 106조 다시 한번 보세요. 법조문. 법령 중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라고?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다른 관습이 뭐야? 사실인 관습. 있는 경우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자, 의사, 여기 의사, 목적이 의사입니다.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뭐에 따른다? 다른 관습에 따른다. 사실인 관습에 따른다. 그러면 뭐보다? 임의 규정보다 앞서는 게 뭡니까? 사실인 관습. 됐어요? 자,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관습이 뭐라고? 사실인 관습입니다. 다음 페이지 105조입니다.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사이서 관계가 없는 규정. 자, 줄 끊어야 돼. 관계가 없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 했어?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한다. 자, 그러면 임의 규정하고 의사하고 어느 게 빠릅니까? 의사가 빠르다고. 됐어요? 그래서 105조와 106조에 의해서 목사 임신, 의사 임신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의사가 임신했다. 목사가 임신했다. 이거 나오는 거야. 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법조문만 딱 보면 되고 이 외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우리가 해석에서는 시험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뭡니까? 오표시 무의 원칙. 출제위원들이 딱 보면 저기 있다고. 오표시 무의 원칙. 왜? 판례거든. 알겠죠? 한번 물어볼게요. 자. 오표시 무의 원칙은 뭐야? 표시가 잘못돼도 해가 있다 없다? 무해의 원칙. 맞죠? X 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은 무슨 토지? X 토지 성립한다. Y 토지라 표시 잘못했다 하더라도 O 표시라 하더라도 맞죠? 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O 표시 무의 원칙은 합의한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을 하고 Y 토지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립하니까 X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핵심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착오로 취소할 수는 없다.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54페이지에 기본 예제하고 답은 봤죠? 답은 봤어. 1번 한번 볼게요.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 의사에 관계없이 당사가 표시행위에 부여된, 자, 줄 구셔야 돼. 해석은 표시행위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뭐라고요? 해석이다. 1번 맞고 2번 맞죠? 해석 방법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다. 맞고 3번은요. 누구 시각에서 규범적에서 줄 끊고 누구 시각? 상대방 시각에서 표시행위 줄 끊고 따라 법령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이다. 됐고 그 다음에 5번 보충적 해석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간급, 공백이 있을 때 이를 보충해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됐어요? 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무슨 토지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X 토지에서 합의를 하면은 Y 토지로 잘못 표시했다 하더라도 무슨 토지에 대해서 성립한다? X 토지 성립을 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됐고 옆에 가서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로 가도록 합니다. 자, 우리 판소노트 11페이지 편을 치면 되고요. 자, 일단 11페이지 보기 전에 어디를 펴냐면 판소노트 4페이지 한 편 보세요. 판소노트 4페이지 펴입니다. 페이지. 자, 조금 빠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제 일단 뭡니까? 1, 2월 달에 한번 들었다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지금 이제 하는 게 정상이 아니고 뭡니까? 비정상적 뭡니까? 의사표시다. 자, 4페이지 펴놨죠? 지금 판소노트에? 네. 자, 그럼 갑니다. 자,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은 뭐가 있습니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어야 된다고 했지요.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려면 당사는 살아있어야 되지? 권리능력.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의사능력. 법률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행위능력. 그 다음에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배웠잖아, 이거. 맞아요? 어디까지 배웠습니까? 사회적 타당성까지 배웠잖아. 자, 이제 여기로 가는 거야. 내 의사와 표시는 뭐 해야 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 근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나오는 게 비진의 의사 표시. 필기돼 있죠?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착오. 그리고 하자가 없어야 되잖아. 하자가 뭡니까? 사기 강박이 없어야 되는데 사기 강박이 있다. 이게 뭡니까? 110조 되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뭡니까? 원래는 정상적이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없어야지 정상적인 의사 표시야. 맞죠? 그런데 일치가 아니고 불일치할 때 뭘 한다고요? 요걸 한다고요.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 됐어? 됐죠? 자, 그럼 앞에 적어놔야 돼. 뭐라 적어놔야 돼? 비정상적 의사 표시. 파소트에 적어놔. 옛날 적어놨죠? 적어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면은 정상적이야. 근데
불일치할 때는 비정상적이라고. 이해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다 뭐예요? 비정상적이다 이 말이야. 이해되고 있어요? 저 우리가 이제 나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고 나가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민법은. 자, 그러면 이제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의 의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것을 표의자가 뭐야? 의사를 표시한 자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착오는 표의자가 모르고,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를 착오의 의사표시, 알고 하는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의 표시라고 부른다. 이 정의예요 지금. 알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뭘 배운다고? 비진의 의사표시를 배운다. 비진의 의사표시를 배웁니다. 자, 비진의 의사표시 갑니다. 뭐 그렇게 빠르진 않죠. 네, 그래서 얘 한 사람은 뭡니까? 공부가 된 사람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뭡니까?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몰라도 됩니다. 네, 몇 번 돌면은 자동적으로 되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고. 지금은 뭡니까? 개론이 재밌죠. 근데 개론 재밌다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죠? 자, 가면 갈수록 뭡니까? 괴롭히는 게 개론입니다. 진짜요. 그 민법은 뭡니까? 가면 갈수록 뭡니까? 재밌어지는 게 민법입니다. 하면 할수록 이제 이런 거구나 이해가 된다고. 예? 개론은요 이해가 안 되고 외워야 됩니다. 예? 예. 개론생이 없잖아요 지금. 맞죠? 뒷담 좀 가세요. 맞죠? 개론생 계산 문제 풀어야 된다. 저 입장에서는요 개론 푸는 거 아닙니다. 맞죠? 개론 계산 문제를 찍어야지 충분히 뭡니까? 나머지 문을 숙려해가지고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계산 문제도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풀면 안 되고 쉬운 문제 있죠. 몇 개 딱 잡아서 그것만 풀고 그거 안 나오면 찍어야 돼. 네? 안 그러면 시간에 못 풀어요. 못 풀어요. 네? 자, 그렇다고 해서 민법이 뭡니까? 80점 90 나올 것도 아니고 맞죠? 네? 그러니까 잘 선택해서 해야 돼. 자, 그래서 봅시다 이제 비진의 의사표시. 자, 우리 판서도 몇 페이지야? 11페이지 있죠? 11페이지지? 자, 이런 내용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요거 정리하고 갑시다. 요거 정리하고 갑시다. 요거 지금 하기 전에 요거 정리하고 가자. 책에 보시니까 55페이지에 그림 있어? 그림 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비정상적 의사표시에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때 세 가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에 사기간판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됐어요? 이걸 합쳐서 뭐랍니까? 비정상적 의사표시 한다. 나머지 내용 보시면 되고요. 이제 밑에 갑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자, 107조 보고 갑시다, 그러면. 책에 맞는 김에 107조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원칙은 뭡니까? 유효죠? 유효입니다. 효력이 있다. 표시한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알거나 줄거는 시고, 알거나가 뭐야? 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과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는 뭐랍니까? 무효다 이 말이야. 2항.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인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옆에다가 상대적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판서 노트는 11페이지 비우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갑이 을에게 내가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내 의사와 표시가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불일치지. 내가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 의사표시를 했다고요. 의사표시를 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의사표시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모르고 알고 자, 내가 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없는데 불구하고 증여 의사표시 했단 말이야. 알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네 번째는 동기는 불문한다. 동기는 불문이야. 요렇게 했을 때 이 의사표시가 뭡니까? 비진의 의사표시 됩니다. 내가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 의사표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왜냐하면 친구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페라리라고 들어본 적 모르겠어요? 들어봤죠? 포르쉐 들어봤어요? 차를 한번 몰고 내 죽기 전에 한번 몰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 몰아라. 내가 증여해 줄게 공짜로. 근데
내 줄사가 없는 거 알지? 끝나면 돌려줘야 돼. 약정 다 적었어. 알겠죠? 그러면 그 내용 상대방 알아 몰라? 알고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상대방이 이 내용을 알거나 뭐 했을 때, 알 수 있었을 때는 이 증여의 의사표시는 뭐가 됩니까? 무효가 돼. 그래서 이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녹취해놓던 계약서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 반대로 가면은 악의 반대가 뭐야? 선의 또는 반대가 이거. 과실 반대가 무과실. 이럴 때는 무효 반대가 뭐야? 유효죠. 유효. 그래서 선이 무과실일 때는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된다. 근데 법조문은 알거나 상대방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로 한다? 무효를 한다고 돼 있거든. 그럼 뭐일 때만 유효가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일 때만 유효가 됩니다. 이게 107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동산을 받아와가지고 이거를 다시 병인한테 넘겼다. 그런데 얘가 선이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지금 법 좀 읽어봤잖아. 그러면은 이 증여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됐다. 알거나 알 수 있어가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법조문 내용이야. 이해됐어요?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법조문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법조문 읽어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07조 1항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는 정의 의사표시야.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의사표시 다르게 의사표시 해도 정의는 해줘야 되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 진이 아님을, 자, 상대방이 형합해 놓으시고 상대방이 표의자 진이 아님을 알거나의 형합해, 알거나 악이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가 과실입니다. 그럼 악이 또는 과실이 상대방이 있을 때는 뭐로 한다고? 무효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내가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 의사표시 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줘야 돼? 상대방에게 줘야 되지? 그런데 뭐일 때는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로 한다 했잖아. 그러면 무효로서 돌려받으려면은 이 표의자가 뭘 입증해야 돼?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되지? 입증하면 뭐가 돼서? 무효가 돼서 돌려받을 수 있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넘기면? 선의 제3자에 넘어가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요. 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고 돼 있거든. 자, 2항 보니까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 못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의 한번 줄 봅시다. 첫 번째 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모르고 스스로 알면서입니다.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표의자가 알고 모르고 알고 하는 의사표시. 자, 그래서 이걸 말한다. 비진 의사표시라고 심리유보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기 심리를 유보해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자, 2번의 포인트는 비진의 의사표시하고 통정의 의사표시 차이점은 뭐냐? 뭐가 들어갑니까?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의 의사표시, 빠지면 비진의 의사표시. 그래서 진의한 의사표시를 단독의 허위표시란 말을 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의 표시, 빠지면 뭐라고요? 비진의 의사표시입니다. 자, 이제 요건을 보세요. 타이틀만 딱 보면 돼. 뭐가 존재해야 됩니까?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고, 다음 페이지 의사와 표시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해야 되지? 그 밑에 내용 좀 이따 볼 거고요. 옆에 가서 양갈로 3번 불일치를 알고 모르고 53페이지 가고 있어. 지금 타이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우리 지금 일단 타이틀만 먼저 보고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본다고. 알겠어요? 자, 제일 먼저 무슨 표시 있어야 되고? 의사 표시 있어야 되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해야 되지? 불일치를 표의자가 양갈로 3번에 57페이지 양갈로 3번에 알고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이유나 동기는 불문한다. 이렇게 해서 성립한다고. 됐어요? 그래서 기본서에 뭐 의사표시 불일치에 대해서 상세 내용은 너무 판례까지 다 적어놓아 보니까 이게 승인 요건이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알겠어요? 여러분은 뭐가 중요하면 일단은 요거 승인 요건을 잡아놓고 여기 상세 내용 보면 된다고. 알겠죠? 요 상세한 내용에서 중요한 게 이제 뭡니까? 별표에 넣어야 되는 게 진입니다. 진이. 응? 진이. 자, 어디 가냐면 56페이지.
자, 일단 저렇게 네 가지 요건 갖추면은 비진이 의사표시 된다, 안 된다? 된다, 야?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내용 본다, 이 말이야. 이제 우리 판서 노트에 동그라미 2번인데 56페이지는 양갈로 2번이죠. 됐어?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지? 네, 자, 양갈로 2번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여기서 별표 내야 돼, 별표. 자, 이게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3번. 진이란 뭡니까? 특정한 내용을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의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 진특이야. 자, 진주의 특산물이 뭐가 있어요? 딸기. 진특. 진진 아닙니다. 진진? 아니야. 진이는 진정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고. 뭐라고? 진특입니다. 진주의 특산물. 자, 진특. 그래서 진이는 뭡니까? 특정한 내용을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시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됩니까? 진이는 특정한 나오고 뒤에 이거 나오면은 뭐라고요? 동그라미. 진이는 진정을 바라는 것 나오면은 X입니다. 자, 그래서 진특 이어가지고 진특. 판서부터 해놨죠? 진이는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나오면 됩니다. 됐어요? 저 판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이 뭐라고요? 특정한입니다. 뒤에 내용은 문장 다 기억 못해. 왜? 여러분은 세자만 넘어가면은 기억 못하거든. 아시겠죠? 문장을 기억 못해. 그래서 이제 진이 뭐라고? 특정한하고 나오면은 맞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 하면 나오면 X다. 알겠어요? 됐어? 자, 진특. 진특. 진주의 특산물. 진특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 별표해 주셔야 돼. 2번에 밑에 니은번에 강박 나오지? 강박. 강박은 어떻게 됩니까? 비진의 의사표시입니까? 아닙니까? 강박은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입니다. 근데 사기 강박 당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강박은 비진의 의사표시 하면 옵니까? X입니까? X다. 요것도 한번 나오시겠습니다. 2번 나왔어요, 2번.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급번에 이제 뭐냐면은, D급번에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나오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자,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갑이, 자,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시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을을 주 채무자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은행이 저당권자입니다. 은행으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대출을 받았어. 자, 그런데 주 채무자로 사인한 사람이 누구야? 을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빌려 썼다 하더라도, 자, 안 갚았다. 여러분이 안 갚았다. 얘한테 안 갚았다 하더라도 얘가 안 갚았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을이, 사인한 사람이. 맞죠? 주 채무자로 사인한 사람이 무조건 책임진다고요. 옆에다 적어요. 25의 기출 적으시면 돼요. 25의 기출. D급번입니다. 읽어보면은 D급번에 법률상 사실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을이 사인했죠? 누가 사인했다고? 을. 그러면 이제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쭉 내려와서 위에서 네 번째 줄 따라와서 찾았어요? 대여 명의자인 을이 원칙으로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진다. 됐어요? 제가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하고 은행 갔어요. 여러분이 이름 대출 받고 사인 다 했어요. 저희들 돈을 줬어. 내가 안 갚아도 여러분 누가 책임져야 돼? 누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책임져야 되죠. 오늘 갈까요? 막치고 은행 좀 갔다 올까?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게 주 채무자로 사인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야. 알겠죠?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썼다 하더라도 누가 사인한 사람이 책임진다고. 오케이? 그럼 이런 내용들이 원래 주 채무자가 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사인한 놈이 무조건 마음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요 사인한 거에 대해서는 비진의 의사표시 내용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알죠? 알거나 알 수 있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사인한 사람이 무조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D급번 아까 봤는데
우리가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있고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진이 없는 의사표시 또는 통정의 표시를 할 수가 없다 돼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인한 사람이 무조건 책임지기 때문에 비진의 의사표시도 아니고 통정의 표시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리얼번이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설명드릴 건데 넘어갑니다 일단. 자, 옆에 가서 자, 요 내용이 어디냐면 옆에 그 판례 보기에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네,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근로자예요, 근로자. 이게 회사야, 회사. 자, 그래서 매년 어떻게 하냐면은요, 매년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이제 1년 지나면은 퇴직서를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 상대방 근로자가 뭘 제출합니까? 사직원을 제출합니다. 퇴직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자, 이 회사에서는 뭐합니까? 뭐래요? 1년 지나면 뭘 줘야 됐습니까? 퇴직금 정산해 줘야 되거든. 퇴직금은 안 주려고 어떻게 됩니까? 자, 근로계약서 쓰고 이제 다시 뭡니까? 퇴직서 쓰고 근로계약서 쓰고 이렇게 한 거야. 아시겠죠? 매년 이렇게 해왔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만 받아버리고 사직원하고 요 퇴직서만 받고 근로계약서를 안 준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럼 이 근로계약 사직원과 퇴직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사가 그런 내용을 알아 몰라? 알거나 알 수 있으니까 그 계약서는 뭐라고? 무효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례하고 두 번째 판례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가서 효과 갑니다. 효과. 자, 우리가 성립 요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비진 의사표시는 첫 번째가 의사표시 있어야 되지. 두 번째 의사표시가 달라야 되지.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의사표시 다른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돼. 동기는 불문이지. 이게 성립했잖아. 그럼 효과가 뭔데? 밑에 갑니다. 원칙은 표시한 대로 발생하잖아. 107조 아까 봤죠? 근데 상대가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가 된다고? 무효된다 했잖아 아까. 법조문 아까 봤죠? 그거 이제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내용입니다. 묶어놓고. 자, 원칙적으로 유효라고 돼 있죠? 첫 번째 주 가면은 뭐일 때 유효라고? 선의이고 무과실 때 한해서 유효가 된다라고 줄 것이면 됩니다. 예외적 무효 나와 있습니까? 밑에 양갈로 2번. 첫 번째 줄. 자, 그래서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D급번에 이제 별표해 놓으셨는데 아까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사직원 제출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만 받고 사직원만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 사직원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비진의사표에 해당돼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돼 있죠. 그 판례가 시험에 나왔던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에 리얼번에 리얼번에는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 표의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했어요.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예요? 유효. 줘야 된다. 내 증여할 의사가 없지만 증여 의사표시 하면 줘야 돼요. 근데 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면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되잖아. 그럼 입증은 누가 한다고? 표의자. 다른 말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 오케이? 그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연번의 내용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한 후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됐어요? 자, 제3자에 대한 효과. 제3자는 누구에 대항 못하더라?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줄 것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되고 밑에 가서 이제 적용 범위로 갑니다. 바로 재산상 법률 행위는 적용돼야 안 돼? 됩니다. 재산상 법률 행위 적용되고 자, 2번에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권리 남용. 자, 요거는 기본서 옆에 적어놔야 돼요. 기본서 89페이지 참조 적용돼. 몇 페이지 참조라고? 89페이지 참조.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함부로 썼을 때 민법 규정이 없어. 대리권 남용일 때는 민법 규정이 없어서 민법 107조 1항의 단서가 유추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판소를 적어놓습니다. 뭐라 적어놔야 돼요? 대리권 판소대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하면은 민법 몇 조가 적용된다고? 107조 1항에 적어놓습니다. 단서가 유추 적용입니다. 유추 적용된다.
자, 그래서 민법 107조 1항의 단서가 무슨 적용이 됩니까? 유추 적용된다.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89페이지 한번 보세요. 89페이지. 자, 뒤로 넘겨서 89페이지. 자, 89페이지 보시면 대리권 남용돼 있죠? 타이틀이 4번 대리권 남용돼 있어요? 그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기본서 58페이지 참조. 대리권 남용 뒤에 가면 할 건데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함부로 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가면 효과 보니까 몇 조가 적용돼? 양갈로 2번에. 그럼 1번 107조 1항의 단서가 유추 적용된다고 했죠? 지금 89페이지 하고 있어요? 89페이지? 네, 그게 효과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58페이지 가면 다시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자, 대리권 남용까지 했고요.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한번 보세요.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공법상 행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공법상 행위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어디냐면 소송행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59페이지에 그 어디입니까? 위로 올라가면 판례보기 위에 보면 공법상 행위 나와 있죠? 이거 별표해 놓으시고 2번 나왔어요.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제출하면은 107조가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요번에 그 LH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이 있잖아요. 사직을 제출해 보면은 처벌 안 돼요. 처벌은 좀 되긴 되는데 약하다. 면직되거나 파면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말만 그지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처벌 쉽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그때 그 국토부 장관도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변창업인가 맞죠?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뭡니까? 퇴직한 사람들은 처벌하기가 좀 곤란하다. 맞죠? 들어봤죠 그거? 예. 그래서 벌금 조금 내고 치웁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퇴직만 하면 됩니다. 의원면직 처분만 하면 됩니다. 자기들은 알죠?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왜 자살하는지 모르겠어. 이 원래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게 좀 뭡니까? 이 자존심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갔다 오면 되는데 그 집에 좀 맞죠? 그 가족들을 생각해야지 가족들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예. 원래 투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좀 뭐 처벌받고 뭡니까? 좀 뭐 벌금도 받고 이렇게 생각하고 난 수익을 그래서 몇 배를 챙긴다고 생각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거 생각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지. 그거 자살할 게 아닌데 맞죠? 잠깐 예? 퇴직하면 주죠. 연금 주잖아요. 파면대가 이렇게 되면 이제 연금이 삭감되잖아. 네, 삭감되죠. 근데 그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이 도로가 생길 거라는 정보를 가지고 땅 투기했잖아요. 파면입니다, 파면. 근데 토지공사는 없어요. 희한하죠. 희한하다니까, 예. 희한하다니까. 희한해요. 맞죠? 희한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하여튼 그렇다. 욕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이 뭐 했다고 사직을 제출하면 무조건 잘리는 거야. 국가가 그런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다 그래도 무효가 되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무조건.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복직하죠. 그런데 공무원이 제출하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잘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나옵니다. 판례복이 나와 있죠. 타이틀에 파랗게 된 거 생각해 놓는데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면직이 된 경우 그 사직 의사표시는 107조 비정사표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해야 돼. 소속이 안 된답니다. 안 된다. 자, 밑에 핵심은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줄 돼요. 공법에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내용이 공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보시고. 자, 밑에 판례복이 나오는데 강행규정 위반. 자, 요게 이제 28회 때 기출됐던 내용인데 표현대리 내용에서 배우는 내용인데요. 요건 108페이지 참조 적어놓으세요. 108페이지. 강행법규 위반하면은요, 맨 끝에 표현대리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비진의 의사표시나 표현대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행법규 위반되면은 절대적 무효잖아. 그래서 표현대리 적용돼서 본인이 책임지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옆에다가 기본서 108페이지 참조 28의 기출 딱 적어놓으시고. 자, 108페이지 잠깐 한번 보세요. 108페이지에
108페이지의 밑에 맨 밑에 디귿번 있죠. 디귿번. 디귿번 맨 밑에 디귿번 있어? 거기다가 기본서 59페이지 참조 정심 내용. 그 대리행위가 강의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는 맨 끝에 표현 대리 적용되면 돼, 안 돼? 안 된다 돼 있지요? 맨 끝에 돼 있어. 자, 그 내용이 몇 페이지 있다고? 59페이지 참조입니다. 기본서. 자,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설명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 자, 5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예제입니다. 문제 27의 기출문제네요. 자, 나중에 이거 기출문제 있죠. 많이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비진 의사표시도 4문제 나왔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4문제 풀어드릴 거예요. 그때. 자, 만일에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뭐 저 기출문제 먼저 풀고 싶다면 자료 좀 달라 해가지고 좀 풀어보세요. 먼저. 알죠? 순서대로 딱 풀어보시면 좋아요. 오늘 배운 만큼 먼저 쭉 풀어보고 당일에 한번 복습하고 전날에 복습 한번 하고 수업 들으면 확실하게 기출문제 잡힙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자, 문제 가겠습니다. 기본 예제. 진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틀린 것은 1번 보겠습니다. 진이란 뭡니까? 특정한 내용을 의사표시하고 표지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맞죠? 진특입니다. 진특. 표지의 진정음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아니다. 나왔죠? 진특 반드시 기억해야 돼. 1번 OX. 자, 2번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법조문 봤잖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야, 취소야? 무효지, 무효. 그럼 뭐 때문에 틀렸어? 취소. 취소는 밑에 적어놔. 동그라미 쳐놓고. 제4강착밖에 없어. 취소는 제4강착밖에 없어. 제한 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의 의사표시 했을 때만 취소가 나오는 거야. 에이? 됐어요? 그래서 취소란 말 쓰면 안 돼.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뭐예요? 비진 의사표시는 무효.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효이다 해야 되죠. 네,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이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어떻습니까? 요거는 116조에 보면 돼. 뒤에 가면 봅니다. 대리행위에서 진위하는 의사표시 여부는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표준.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X 부동산 좀 팔아달라고 했어요. 대리인 을이 행위를 하거든. 그럼 누구 기준 합니까? 하자 여부는 대리인 기준 하거든요. 그래서 3번 116조 내용인데 D가 4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핵심이 뭡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지. 맞고. 그 다음에 5번은요.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의 표시, 빠지면 비진의 의사표시. 그래서 구별되죠? 그래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2번입니다. 그래서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되면은 알았다 그러면 뭐가 돼? 무효. 취소가 아니고 무효입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통정 허위 표시로 보도록 할게요. 10분 쉽니다.